안녕하십니까. 참사랑TV의 이현영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문김회담 이후에 되어진 성과 가운데 하나인 세계 청년학생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학생 세미나에 실무를 담당하고 또 참여했던 우리 송광석 총장님, 또 우리 라운일 국장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예, 우리 송광석 총장님께서는 1차부터 5차까지 실무자로 전체 행사를 다 참석하셨는데요. 지금은 UPF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월드카프에 우리 국장이시면서 당시 우리 학생으로 참가했던 우리 라운일 국장 나와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당시 행사를 주최했던 카프에 대해서 우리 라운일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카프는 사실 이제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모든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가 안에서의 사상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전면적으로 하라고 하는 또 우리 문 총장님께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966년 1월 10일에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서 이제 원리 교육도 하고 순결 운동, 남북 통일 운동, 또 세계 평화 운동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작게에서는 그 캠퍼스 안에서 또 넓게는 전 세계로까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카프의 여러 일 가운데 보니까 제4차 월드카프 총회를 베를린에서 개최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라고 하는 행사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일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우리가 막혀 있는 평화의 기운이 막혀 있는 곳을 뚫고 또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과 어떻게 보면 순수성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인 대학생들이 그러한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도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송 총장님, 세계평화청년연합이 청년학생 세미나의 공동 주체로 늘 돼 있는데요. 청년연합은 어떤 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죠? 1994년부터 99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남북 대학생 통일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2차 세미나가 중국 북경에서 있었는데 그때 참 부모님께서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의 조직체로서 세계평화청년연합의 창립 취지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참 어려운 과제였지만 당시 그 카프의 회장이셨던 김봉태 회장님께서 북측의 그 대표자를 굉장히 끈질기게 설득하고 그분이 이제 평양의 훈령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남북의 그 공동으로 세계평화청년연합의 그 창립 취지문이 북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참 부모님께서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174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평화청년연합을 창설하시고 참 어머님을 총재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2차 남북청년학생 세미나가 잉태하고 난 것이 바로 세계평화청년연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연합의 그 창립 취지문을 보면 청년들이 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평화청년연합은 남북 통일에 정말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님께서 출발시켜 주셨지만 총재로서는 한학자 총재님, 어머님이 맡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차부터 5차까지의 우리 청년학생 세미나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제 1차 세미나부터 제 5차 세미나까지 각각의 참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1차 세미나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또 1차 세미나는 모스크바, 당시 소련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세미나를 명을 받은 것은 93년도 10월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그 93년도에 참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을 전면에 내세우시고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약 한 150차례에 달하는 강연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때 특별히 한국에서도 주요 40개 대학에서 이제 순회 강연을 하셨고 굉장한 참 진통 끝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자 참 아버님께서는 정말 이 참 어머님을 통해서 한국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 이제는 더 큰 차원에서 한국의 2세들과 북쪽의 2세들이 그 가인 아벨이 하나 돼야만 통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남북 대학생들이 만나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도 이렇게 오래 주신 것도 아니고 94년 초 1월이나 2월, 그리고 그것도 장소를 구소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정말 북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또 기후도 너무 추운 계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봉태 회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은 차라리 동경에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북한이 혹시 못 나오더라도 이제 조총련이 있으니까 조총련계 대학생들이라도 참석시키면 조건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건의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고, 또 김봉태 회장님께서도 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잠깐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크게 혼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스크바에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님께서는 그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구소련의 심장 모스크바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은 참 하나하나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참 긴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여권 하나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좀 있는 연대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또 뭐 병무청에 가서 서류를 띄워야 되고 또 대학에 가서도 총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지도교수의 소견서를 받아야 되고 본인의 각서를 써야 되고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아버님께서는 그 단순히 카프 대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소위 말해서 좀 생각이 좀 좌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가야 실제로 만나면 남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각 대학의 총학생의 간부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지도 교수님들이 추천서나 소견서를 아예 안 써주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질까봐 이제 걱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참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면서 참 그 학생들 30명이 출발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차 대회가 94년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카프 학생들뿐 아니라 운동권 학생들도 참여하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대학가에서 운동권 학생과 카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95학번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원연구회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학교에 제가 영자신문사 기자로 새내기 때부터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사들은 대부분 또 이제 운동권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계열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갔던 게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있었던 한총련 출범식에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갔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우리 원연구회에서 출범식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시도를 했다가 운동권에서 격렬히 반대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상심했던 카프 선배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도 마찬가지로 출범식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카프가 학생 운동권을 품는 의미에서 다가가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조금이나마 좀 바뀌어진 것이 96년도에 전북대에서의 한총련 출범식이었고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관계였던 걸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런 관계에서 이제 1차 세미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북쪽에서도 대학생들이 나오고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때 어렵게 이제 그 출발을 해가지고 그 모스크바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고마운 것은 그 지금은 통일부지만 그 당시엔 통일원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 또 과거 정부보다는 좀 문민정부라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통일에 대한 어떤 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한상 씨가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통일원에 이제 제가 찾아갔을 때 의외로 뭔가 그쪽도 뭔가 남북 관계를 뭐 개선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 총장 추천서라든지 그다음 지도교수 소견서가 이제 정 안 될 때는 우리 저 원리연구회 회장님의 추천서를 총장급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 학사장들의 그 소견서를 지도 교수급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로 좀 협조해 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고요. 그때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 그 지금은 이제 국정원입니다만 그 전에 안기부죠. 안기부에서 이 30명 학생들의 명단을 보고도 전부 다 북한 대학생을 만나도 좋다고 승인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은 안기부가 정말 통일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우리 카프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남북 교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북쪽에서 직접 나오거나 만나진 게 한 건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기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모스크바를 가도 뭐 북한에서 안 나올 텐데 괜히 성사도 안 될 일에 괜히 반대했다는 입장만 뭐 서는 것은 별로 자기들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던지 전원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정말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그냥 발칵 뒤집혀 가지고 갑자기 그 행사장에 쫓아오고 또 갑자기 신경도 안 쓰던 한국 대학생들을 점심을 사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대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나왔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평양에 그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평양 순환공항이 이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북한에서 그 모스크바로 오질 못하고 그 비행기가 저 독일 루프탄자 항공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는 바람에 이틀인가 3일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는 직접 참가를 못했지만 그 당시에 손정철 김일성 종합대학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해서 4분이 오셨고 교수님들이 또 이제 사정상 평양에서 오지를 못하고 이제 모스크바에 유학가 와 있는 북한 대학생들 또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그 고려인 학생들 그 당시는 아소크라고 이제 하는데 뭐 고려 통일 뭐 촉진 협의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23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의를 보였고 정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참석한 그 환영식에서 그 손정철 그 명예 교수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며칠 뒤면 문선명 총재 선생님의 탄신일인데 우리 모두가 총재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건배를 합시다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속된 말로 감동을 먹었죠. 제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은 김정일 총비서님의 특별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였구나, 이런 걸 그때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참부모님이 북한에 쌓아놓으신 참 그런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큰가, 그런 걸 그때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시고, 또 문효진 월드카프 회장이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고 실천적인 활동을 하시고, 또 고르바초프를 만나시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렵지만 제1차 세미나가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2차에서부터 5차까지는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만남이 통일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세미나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라운일 국장이 편집을 했습니까? 예,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배님들께서 다 그 활동에 있어서의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랑 이제 만나게 됐을 때, 그 아까 우리 송 총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북한 쪽에서 그렇지만은 운동권 학생들도 이 문선명 총장님에 대한 또 카프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희들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자기네 선배들도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리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1차 세미나 자료, 뭐 3차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건 있었지만은 이 종합적으로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4학년 때였는데 졸업 작품으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책을 보니까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참가자들의 명단, 그 당시 발표했던 주제 발표했던 내용들까지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세미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세미나는 94년도 불과 1차 세미나 이후에 4, 5개월 만에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2차 세미나부터 보니까 4차 세미나는 비슷한 패턴으로 세계 청년 학생 평화 세미나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요. 북한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까? 2차 세미나 때? 네, 그렇습니다. 1차 세미나도 사실은 그 손정철 명예교수가 얘기했듯이 굉장한 성의를 보인 겁니다. 사실 비행기가 끊어지면 안 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 그 당시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니라 총비서라는 입장이었죠. 총비서님의 직접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튼 독일을 통해서도 온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굉장한 성의를 보여주고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정작 평양에서 대학생들이 오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러니까 속으로 정말 이런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더 하면 좋겠다. 1년 후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솔직히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우리 김봉태 회장님께서 갑자기 아버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1년 후가 아니라 4개월 후에 그것도 반드시 6월을 넘기 전에 이 세미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소가 중국 북경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이제 뭐 공산주의라도 이제 뭐 좀 벗어난 듯한 곳인데,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산 넘어 산이라고 더 어려운 숙제가 떨어진 겁니다. 특히 6월 달이면 대학이 아직 방학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네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이제 모스크바 갔다 와서 정신도 지금 제대로 못 차렸는데 뭐 중국 세미나를, 북경 세미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북쪽에서도 운동권 학생들, 특히 그 당시에는 뭐 한총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총련의
학생들도 꼭 데리고 오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고, 또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 카프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대학 한국에 있는 그런 운동권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 가서 만나서 만나다 보면 이제 바른 어떤 통일의 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한 청년 이제 간부들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문제까지 생겼으니까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이제 그런 또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고, 근데 참 정말 하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그 당시 한청년 본부가 한양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양대 그 당시에 이제 장영철 학사장으로 기억되는데, 아무튼 그 학사장을 통해서 김봉태 회장님이 그 한청년의 핵심 간부를 만나고 참 설득 끝에 그들에게 원리를 강의합니다. 예, 통일 원리를 강의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김 총장님 같은 김봉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마르크스 뭐 이론에는 또 뭐 대가셨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특별히 그 당시 한총련은 주사파가 뭐 장악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과 김일성 주석이 만나서 그런 합의를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고 하니까 그쪽 그 대표자들도 진지하게 참 대화가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총련 본부에서 전국의 그 총학생회, 그 한총련계의 총학생회장, 뭐 부총학생회장 이런 친구들에게 뭐 조통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참가를 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참 김봉태 회장님이 참 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그렇게 전화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서로 정확하게 보내달라는 요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서 공문으로 한청년 본부에서 각 대학 총학생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또 그 공문을 보는데 공문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한청년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라 그러는데 한청년의 직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저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청년의 직인을 만들고 공문 발송인을 만들어서 그걸 아예 갖다 주고 정말 그 직인과 발송인을 찍어서 각 대학으로 그 한청년에서 총학생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남북 대학생 세미나에 참가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 밝히는 비화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2차 이제 세미나는 19개 나라 170명의 청년 학생들이 모였고요. 특별히 니관수 교수를 대표로 해서 약 20여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념적으로 좀 다른 색깔의 청년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처음 만남과 그 내용에서 좀 어땠습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72명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 결국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생은 38명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학생들이 이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나 우리 학생들이 막 밑에 내려가서 정말 북한 학생이 오는가? 예? 그런데 정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들도 인물도 좋고 좀 뭐 아주 애들이 당당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북한의 참 엘리트 대학생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참 그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1차 때는 좀 아쉬웠지만 진짜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오고 20명이 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특별히 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등 정말 북한을 대표할 만한 주요 대학이 다 참석을 했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장 김철순이라는 친구였고, 뭐 김영직 사범대학 학생위원 유경철, 뭐 그다음에 뭐 평양 외국어대학, 뭐 정말 그 북한에서 최고 대학의 학생위원장들만 뽑아왔으니까 정말 이게 뭐 속된 말로
출신 성분이 최고인 학생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2차 때 기억에 남는 학생은 2명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김철순. 예, 그때 그 친구하고도 제가 시계를 참 바꿔 차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한 사람은 김영직 사범대학의 학생위원장이었던 유경철 씨인데, 예, 이 친구는 참 아주 그 샤프한 그런 친구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3차, 4차, 5차 이 세미나에 계속 유경철 이 학생이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제 박사원생 자격으로 이제 또 아마 대학원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자격으로 계속 왔는데 나중에는 남북 장관급 회담할 때도 북측 어떤 스텝으로 오고 뭐 남북 회담할 때도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 참 기억에 남는 친구입니다. 예. 우리 나훈일 국장도 우리 세미나에서 만났던 우리 북측 학생 가운데 기억나고 후에 혹시 만난 적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5차 때니까 99년도에 갔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서 산부인과의 북한 대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학생이 이제 뭐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이 주 씨거든요. 예. 근데 지금 표현으로 보자면은 꽃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한의 여학생들이 너무 그 학생을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질투심도 나고 그랬는데 예. 그 학생이 그 주제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너나 예. 외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예.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카프에서 또 통일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금강산에서 또 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한 뭐 4대4 미팅이 있었던 거죠. 북쪽이 4명이 나오고 남쪽에도 저 카프도 있지만은 이제 학생 운동권 한총련 뭐 대표 이런 식으로 4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저를 모르죠. 저는 꽃미남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지만은 그 학생은 이제 존재감이 아주 컸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예. 그제서야 약간 저를 놀란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예. 제가 5차 남북대학생 세미나 나오셨죠? 하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길래 저도 그때 참석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5차 때 이 사람이 꽃미남이고 여학생들에게 좋은 매너를 보여줬던 사람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3박 4일 동안 금강산에서 회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항상 날카롭고 아주 논리적으로 저희 남쪽의 대표단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학생으로 기억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와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주는 뭐 책임의 다름이 그런 느낌을 주었나요? 그렇죠. 그때 대표자 격이었으니까 회담할 때는 아주 무섭더라고요. 송광수 총장님,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남북 차이는 있지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 기대도 있었을 거고 실망도 있었을 텐데 만남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동스럽게 기억에 남는 것은 2차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남북이 처음 만났는데 정말 특별한 것은 그때 북경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남북 간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만에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만나서 지금 같이 토론을 하고 막 어울리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다 뭐 누가 말할 것 없이 껴안고 뭐 정말 어떤 친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통일은 다 됐다.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참 2차 세미나가 지나고 3차, 4차, 5차로 가면서 아, 남북이 참 차이가 많구나. 단순히 감상으로서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만 원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통일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의 현실 또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좀 후배들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염려도 되고
또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문선명 총재께서는 2차 세미나를 94년 6월이 넘기기 전에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던 환희의 순간이 갑자기 뒤바뀌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3차 세미나가 어려운 가운데 열리게 되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남북한 학생들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차 세미나를 마치고 참 감격스러웠거든요. 특별히 그 2차 세미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평화청년연합의 창립 취지문, 어떤 발기문이 공동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참 대단한 자리였죠. 그런 감격 속에 와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했고, 특히 그 2차 세미나에서 남북 대학생이 직접 만났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때 참 아버님께서 전화로 우리 김봉태 회장님에게 이제야 이런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이제야 남북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참 쉬시던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성과를 갖고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아니 그냥 불과 얼마 안 돼서 7월 8일 날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 그 당시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니까 조문을 완전히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 됐고,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그 못 가게 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그때 참 놀랍게도 참 아버님께서 우리 박보이 당시 세계일보 사장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가서 조문을 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박 사장님이 그 당시에 어렵사리 참 평양에 가서 조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졌던 일관된 그 참 부모님의 어떤 정신, 참 사랑에 기초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그 정신에 북한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김주석 사망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더 안 좋아지고 어떤 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유일하게 남북 대학생 세미나가 3차 세미나가 북경에서 또 개최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우여곡절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 또 유업이고 문 총재님과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99년에 5차 세미나는 남북한만 청년 학생만 모이게 되죠. 네, 그렇죠. 그때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 나왔지만은 1차부터 4차까지는 그 적게는 10개국, 많게는 심지어 20여 개 국가의 세계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세미나를 함께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이제 남북의 어떤 분과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아마 또 실무였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좀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5차는 아주 남북한에 집중해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열린 것 같고, 아무래도 남북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통역이나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4차까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통일 축구 대회도 하고, 같이 뭐 그 베이징 그 아시안 경기장 거기 주경기장에서 저희가 게임을 가졌거든요. 축구, 줄다리기, 뭐 여학생들은 피구. 그리고 서로 또 응원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고, 또 통일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북한만 모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기 5차 세미나 사진들을 보니까 남북 학생들이 서로의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은 모습도 있네요. 저고리를 입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북쪽에서 나온 학생들은
여기에 휘장? 그렇죠. 휘장이라고 휘장이라고 하죠. 합니까? 휘장을 꼭 달고 있네요. 우리 남한 학생들은 처음에 이걸 이거 배지가 뭐예요라고 했는데 예. 이 배지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이 장군님 아니면 이제 주성님의 휘장이다. 예. 그러면서 오른쪽 가슴이 아니라 왼쪽 가슴에 놓는 것은 이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심장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작은 것들이 문화적인 충격이긴 했죠. 이렇게 이제 스포츠로 어떤 노래와 춤으로 윷놀이로 이렇게 하나 되었지만 내용을 보면 또 팽팽한 대결의 내용도 있죠. 이제 남북 대학생이 만나서 그냥 처음에는 우리 남쪽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북쪽의 학생들이 수줍음도 많이 타고 또 세상이 어떻게 좀 세계가 어떤가 잘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주도권을 초반에는 우리 남쪽 학생들이 이제 쥐고 가는데 한 3, 4일 지나고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쯤 되면 우리 남쪽 학생들이 슬슬 이제 좀 밀려요. 밀리는 이유가 이 통일에 대한 이제 북쪽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뭐 통일 방안 해가지고 뭐 일민족 일국가 이정부 이체제 뭐 이렇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자기 관은 똑같은 관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비해서 남쪽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통일이 우리 방안이 뭐지 뭐 시험 볼 때 이게 자기 공부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자꾸 바뀌고 명칭도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참 아쉬웠던 것은 참 우리가 통일 정책의 일관성도 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의지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북쪽의 학생들보다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카프나 또는 또 카프를 통해서 남북이 함께 출발한 청년연합이나 정말 해야 될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숙소에서 몇 박 며칠을 남북의 청년 학생들이 보낸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또는 그 속에서 하나 되는 여러 화동의 모습이 뒤엉켜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작은 통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작은 통일이 언젠가는 정말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의 모습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제 4부로 남북 청년학생 세미나의 5번에 걸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5부에서도 우리 남북 청년학생 세미나의 뒷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